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여수 검은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이 추가 투입됩니다. 운항 횟수가 하루 3차례로 늘어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검은도를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과거엔 검은 항로에 배 2척이 운항했지만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지금은 이 여객선 한 척이 하루 한 번만 왕복하고 있습니다. 육지로 나온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내야 하고 배가 고장나거나 정비에 들어갈 경우에는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보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배 수리한다고 중단되기도 하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사가 신규 선박을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건조된 하멜호는 승객 430명을 태울 수 있는 쾌속선으로 다음 주 여수에 도착해 약 한 달 동안 안전검사와 시운전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9일부터 투입됩니다. 운항 횟수는 하루 2차례. 속도가 빨라 소요 시간도 지금보다 약 4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어렵게 선사를 구한 만큼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감가상각비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가 어차피 준공영제 항로입니다. 거기에 응모를 시켜서 당선이 되면 운항 결선력도 국가 50, 저희 12, 50 해서 아마 지원하게 될 겁니다. 여수시와 해양수산청, 선사 측과 주민들은 다음 주 간담회를 갖고 검은 항로에 투입될 선박의 운항 시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남산공원 조성 작업을 마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300억 원이 투입된 남산공원은 잔디광장과 미로정원, 주차장 등을 갖춘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산책로와 쉼터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돼 새로운 야경 명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특성과 특기를 살린 재능 봉사로 지역 나눔 확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창단한 뉴스 꿈닥터 재능 봉사단은 아직은 일상생활에서 생소한 3D 프린터로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는데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기술교육센터. 주요 설비의 입체 모형을 제작하는 3D 프린터가 흰색 장난감을 프린팅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 CAD, 즉 컴퓨터로 그린 설계도를 입력해 3D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입체 모형 설계에서 인쇄까지 10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이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무척이나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들은 최근에 창단한 제철소 내 뉴스 꿈닥터 재능 봉사단원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CAD와 3D 프린터로 장난감을 만들거나 수리할 계획입니다. 봉사단은 앞으로 광양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보호시설에서 고장난 장난감을 받아와 필요한 부품의 3D 모델 제작과 출력을 통해 동심을 지켜주겠다는 목표로 창단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봉사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요. 보통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서 고칠 경우 다시 고장나거나 망가지는가 하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지만 이들의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고쳐져서 폐 플라스틱으로 버려지는 것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망가진 장난감이 고쳐지는 것 못지않게 컴퓨터가 설계하고 3D 프린터가 인쇄하는 과정이 더 신기하고 신나는 광경입니다. 신기해요. 완전 신기해요? 네. 그럼 이걸로 이제 막 새로운 거 만들고 싶죠? 네. 또 어떤 거 만들어 줄게요? 돼지요. 돼지? 네. 고쳐주시는 분이 생기신대. 어떨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레고블록 우리 어떤 거 만들고 싶어? 너희들 좋아하는 장난감. 물개요. 물개? 그리고 전 유니콘. 유니콘. 그리고 돼지? 광양제철소에는 지난 2014년 첫 재능 봉사단이 창단된 이래 현재 48개 봉사단이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철소 측은 지역 내 나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재능 봉사단 창단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막판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김성일, 김태균 전 현직 부의장의 2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각 후보들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정책과 비전 등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은 모두 61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57명에 달해 사실상 오는 20일 열리는 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여수산단 환경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세아 MNS에서 발생한 이산화탄가스 누출과 화재는 안전 불감증을 보여준 후진적 사고라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자, 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또 과거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민관협의체 공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감시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철 후보 홍보나 아파트 분양 광고에 쓰인 폐연수막은 그동안 골칫덩이였습니다. 재활용이 30%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돼 환경오염 논란도 불러왔었는데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용 우산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철마다 쏟아져 나오고 경기 침체로 우죽순 나붙는 분양 광고 등 폐현수막. 수거에도 또다시 자리를 옮겨 나붙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후 처리 문제는 또 다른 골칫거리입니다.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조심스럽게 건너는 초등학생들. 이 우산은 버려진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는데 비 오는 날 등하굣길 초등학생들의 안전 지킴이로 탈바꿈한 겁니다. 땅에 묻어도 안 썩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우산으로 만드니까 좀 더 안전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환경오염도 막고 빗길 어린이 교통사고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한 이른바 환생우산을 만들어 광주의 6개 초등학교에 기증했습니다. 환경우산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해서 수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장바구니와 앞치마, 밧줄 등으로 재활용됐지만 낮은 품질 등으로 소비자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폐현수막 6,129톤 가운데 29.6%인 1,817톤만 재활용됐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 처리됐습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의 특성상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폐현수막 발생량은 지난해 1분기 1,314톤에서 4분기에 1,786톤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등 논의가 많았지만 높은 제작 단가 등으로 경제성이 없어서 유야무야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에서 지난해 재활용된 폐현수막은 고작 3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순천시는 오늘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갖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별관 증축 설계비 55억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해수부 등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도가 아주 높다는 이름의 초당 옥수수는 대표적인 여름 간식이죠. 삶지 않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은데 특히 땅끝 해남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초당 옥수수가 새로운 특산품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초당 옥수수 밭을 최다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밭에 성인 남성 키만한 옥수수 나무가 빼곡하게 자라 있습니다. 옥수수밭 사이사이 줄기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잘 익은 옥수수들. 제철을 맞아 팔뚝만한 옥수수들이 열린 요즘은 농가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맛이 아주 달아 초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초당 옥수수의 평균 당도는 18브릭스. 웬만한 과일보다 더 단맛이 납니다. 당도가 높아가지고 수분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일반 사람들은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초당 옥수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는 해남군. 현재는 16개 농가 34.2헥타르에서 재배하는 등 점차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특히 비옥한 황토밭과 해풍, 따뜻한 기후로 초당 옥수수가 자라는데 최적지입니다. 초당 옥수수는 당도는 매우 높은 데 비해 칼로리는 찰옥수수의 절반에 불과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옥수수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당도도 높아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미용으로도 엄청 탁월한 식품으로. 최근 대형 거래처, 대형마트에서 납품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해남 초당 옥수수. 옥수수 튀김과 콘치즈 등 다양한 요리법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약해 제철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초당 옥수수 수확은 한 달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원들은 오늘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과잉 공급 등으로 다수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들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수시도 TF팀을 구성해 산업 구조 개편과 고용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육해상 풍력 발전 분야 네트워크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오늘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풍력 발전 사업의 전망과 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육해상 풍력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해상 구조물 제작과 풍력 발전 단지의 평가 및 검진 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다소 일찍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내일은 소나기가 지나면서 잠시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남과 광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1도 사이 머무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소폭 낮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m,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합니다. 비가 내리고 난 뒤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